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인 G80 전동화 모델을 직접 보기 위해서 상암에 위치한 문화 비축기지에 방문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 3.0 디젤 모델을 타고 왔는데요. 제가 현재 왜 이 차량을 타고 있는지는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G80 전동화 모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G80 전동화 모델 직접 보러 가보시죠. 지금 문화 비축기지에 도착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를 여기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김에 제네시스도 여기서 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장소 한켠에 G80 전동화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시장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Recreate Electrified G80 Special Exhibition 전시장이 있고, 사실 G80 전기차가 아직 정확한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G80E가 될지 G80이 될지, 그냥 그래서 현재는 G80 전동화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구인데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한번 안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입장 절차를 마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우. 입구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멋진데요? 뭔가 크게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G80 사진이 멋스럽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마치 하나의 갤러리 작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엄청 멋집니다. 이 사진 하나 찍어 가야겠어요. 이렇게 오디오 도슨트도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따로 오디오 도슨트를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신청하시면 오디오 도슨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G80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 맞나? 열렸다. 깜짝이야. 관람 동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연 채광이 상당히 좋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벌써 끝난 거예요? 차량은 어디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난 줄 알았어요. 아직 차도 안 봤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저도 오늘 처음 와봐가지고. 저기 약간 실루엣 보입니다. 차량이 한 대가 전시가 돼 있어서 좀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다른 분께서 촬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한민관님께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안에 계시니까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화 비축기지에는 G80 전동화 모델 한 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익스테리어 컬러는 마티라 블루라는 이번에 G80 전동화 모델 전용으로 적용된 컬러고요. 한번 저도 G80 2.5 터보를 구매했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G80이랑 어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차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레이아웃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 라지에이터 그릴에서의 차이가 있고, 하단 범퍼에서의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모델이에요. 그런데 따로 이 GMP 플랫폼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추후에 GV60도 출시될 예정인데, GV60 같은 경우에 이 GMP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 G80 전동화 모델은 따로 이 GMP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G80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이나 주행 가능 거리 면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과 실내 고급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라제이트 그릴이 막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G80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릴이 엔진이 있기 때문에 뻥뻥 뚫려 있게 되는데 이건 전기차라서 앞에 있는 라제이트 그릴이 막혀 있게 되고 라제이트 그릴 안에는 충전기와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G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바로 충전구가 마련된 곳입니다. 위쪽이 완속, 아래쪽까지 열면 7핀 급속으로 마련되어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닫았을 때는 거의 티가 안 나게끔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조금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마련되어 있어요. 일반 G80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패널로 레이더 센서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라제이트 그릴이 막히면서 이렇게 일체감을 조금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는 이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라제이트 그릴은 막혀 있지만 하단 범퍼는 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두 개의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쿼드 램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전면부가 훨씬 더 깔끔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라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밝은 블루예요. G80 내연기관에 출시되었던 태즈먼 블루보다는 훨씬 더 채도가 높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카본 블랙보다도 훨씬 더 파란빛이 많이 나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카반 사이트 블루랑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더 밝은 약간 푸른 바다빛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외 디자인 요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는 1회 충전으로 427km 주행이 가능한 차량인데 그 기준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된 기준은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 그 거리는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창문의 각도가 살짝 다른데 약간 그린색 느낌도 조금 나요. 지금 앞에는 푸른빛이 많이 나는데 뒤쪽은 약간 녹색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주는 컬러감의 차이가 조금 있게 되고 휠 같은 경우에도 G80 전동화 모델 전용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19인치 터빈 모양의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공력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G80의 상징인 여기 있는 사이드 리피터, 두 개의 사이드 리피터 라인도 그대로 앞에 있는 이 쿼드 램프와 이렇게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면 소음 저감 기술까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고 그런 주행 성능에 있어서 정숙하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면 소음 저감 기술까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G80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 용량은 87.2kWh예요. 그래서 이 차량 대비해서는 조금 작은 게 아닌가.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93kWh 정도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90에서 100kWh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 차량이 갖고 있는 배터리 용량 치고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또 출력은 37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3.5 터보가 380마력을 내는데 이 차량은 370마력, 그러니까 10마력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제로백은 4.9초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여기 하단부에 있는 크레스트 5각 머플러가 양쪽에 모두 다 삭제가 되었죠. 머플러가 삭제가 됐다는 게 일반 내연기관 G80과 차이점입니다. 밑에 머플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후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범퍼 위쪽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범퍼 밑으로 봤을 때 머플러가 삭제가 되었다. 근데 오각 크레스트 머플러가 삭제되니까 좀 허전한 느낌이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머플러를 참 좋아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그 머플러를 삭제한 부분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굴곡이 들어가서 약간 말 발굽 모양의 디자인도 그대로 살아있고 트렁크 엣지 라인 쪽에 크롬 핀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또한 쿼드 테일라이트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한번 트렁크를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라서 트렁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렁크를 보면 저기 턱이 생겼어요.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턱이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cm 정도 되는 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내연기관 G80보다는 트렁크 용량이 상당히 좁아졌어요. 골프백 3개에도 못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3개도 못 들어갈 것 같고 이 안쪽을 열으면 여기도 조금 있긴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좁아진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확실히 컬러감은 독특하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티라 블루라는 G80 전동화 모델 전용 컬러인데, 그리고 패널을 보면 솔라루프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기존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먼저 적용이 됐었고 전기차에서도 이제 하나씩 적극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겠죠. 이렇게 천장에 솔라루프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펄감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엄청 반짝이는 펄감으로 되어 있고, 뒤에를 먼저 타볼게요. 안에는 약간 그린과 베이지로 조화가 되어 있는데 고급스러움은 역시나 뛰어난 편이고요. 뒷좌석에 앉아볼게요. G80은 이 세그먼트 라인업, 이 클래스나 5 시리즈 중에서 가장 넓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서 레그룸은 꽤 넓은 편이고, 이런 썬블라인드라든지 렉시콘 사운드 이런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트림이 새로 적용이 되어 있고, 내연기관과의 차이점은 친환경 소재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시트 포지션이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턱도 조금 낮아진 느낌이 드는데 턱이 있긴 있어요. 테슬라처럼 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뒤에서도 공조 세팅할 수 있는데 3존으로 되어 있네요. 조절 가능하고, 온도 조절 가능하고, 방향 조절 가능하고, 워크인 디바이스 마련되어 있고요. 뒤에서 바라본 앞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바라본 앞모습은 내연기관 G80이랑 큰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저도 G80 오너였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1도 없어요. 완전 버튼류들의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거의 똑같은 것 같고, 이제 저기 패드 시프트를 보면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앞좌석을 타기 힘든데, 저기 당겨보니까 나오네요. 패드 시프트를 보면 이 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패드 시프트가 필요 없는데,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저 패드 시프트의 역할이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당기면 회생제동 감도가 더 강해지고, 플러스를 당기면 회생제동 감도가 약해지는 그런 역할을 패드 시프트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현재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그런 모델들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센터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14.5인치가 적용되어 있고요. 확실히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를 느껴지게 합니다.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도 그래서 G80을 구입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내려보면 요런 건 또 수입차에서 요 세그먼트에 찾아보기 어려운 옵션이죠. 뒤에서도 컨트롤러가 있다라는 건 정말로 좋은 부분이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리어 썬블라인드 전동이고요.
그런 부분들 아주 좋아요. 앞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뒤에서도 조작할 수 있고 컵홀더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실 이 차량은 이 GMP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 GMP 플랫폼 적용된 차량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장점은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감성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앞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네, 앞좌석에 타보면 지금 계기판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초음파 센서 가림 여부를 확인하시오.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초음파 센서를 가려서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고 경고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들을 한번 보게 되면 메뉴 구성은 내연기관 G80이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왼쪽의 구성도 똑같고요. 버튼류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EV 모드가 제 왼쪽에 새로 생겼다는 게 새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현재 59% 남아있고 공조기를 켰을 때 256km 갈 수 있고 껐을 때는 276km를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충전소도 알려주게 되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볼까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커스텀 모드가 사라졌네요. 커스텀 모드가 사라지고 대신에 꾹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바뀌었습니다. 커스텀 모드가 여기서 사라지고 꾹 누르는 걸로 바뀌었고, 이 차량은 에르고 모션 시트도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트 양쪽에 있는 에어 볼스터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에르고 모션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 V12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V12은 이 차로 뭐 캠핑이나 차박하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트렁크도 좁기 때문에 이런 공조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동일하고요. USB는 C타입은 안 넣어줬습니다. 그대로 A타입을 그대로 넣어줬어요. 컵홀더,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크게 차별화를 두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를 두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거의 똑같이 여기는 시동 버튼은 대신에 EV 스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죠. 소소하게 이런 걸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 시프트, 회생제동 감도 조절, 왼쪽으로 하면 감도를 더 세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도 그대로 여기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른 내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앞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께서 열심히 찍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는 건 좀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앞에 따로 전기차라고 해서 트렁크는 없습니다. 트렁크는 없고 적재 용량은 트렁크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앞에 트렁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된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촬영 중이셔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직접 보고 정보를 전달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추후에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너무 오래 찍으면 다른 분들의 차례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